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시바이누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매번 그랬듯이 좋은 뉴스 그리고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만 나온 적도 없고 나쁜 뉴스만 나온 적도 없습니다. 매번 함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차트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기술적 분석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가상화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이 관세 정책이 물론 협상을 위한 미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카드로 쓰고 있죠. 여기에 최근에 또 불거져 나왔던 이슈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해킹 문제가 또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는 러거풀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했죠. 사실 트럼프 코인이나 멜라니아 코인, 리브라 코인, 아르헨티나의 리브라 코인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굉장히 크게 입으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밈코인이죠. 그런데 이 러거풀을 발생시킨 또 코인 또한 밈코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솔라나도 많이 좀 어려웠고요. 물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이죠. 그나마 다행인 게 솔라나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든 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이런 기사까지 있었죠. 시바리움 거래량 99% 폭락, 시바이누 끝났나. 아마 이 기사를 보셨던 분들은 더욱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뚝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런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월 7일날 있었던 또 다른 기사죠. 시바리움 24시간 만에 거래량 500만 건 급증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조금 아까 보셨던 뉴스와 정말 상반된 뉴스죠. 그러면서 소각률도 상승했다. 완전히 반대의 뉴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 자체가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거래량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조금 주저앉았다가 다시 크게 올라가고 주저앉았다가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걸 기준으로 이 뒤에 거를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큰 거래량이 갑자기 급감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느 걸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급증했다도 되고 급감했다도 됩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거래 패턴을 봤을 때는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 이 시바리움 같은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나 뭔가 이 분위기에 따라서 갑자기 거래량이 한꺼번에 일어났다가 조용했다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바이누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 특성상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오히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을 이 빈도가 점점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뉴스 그냥 어그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전반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한 뉴스도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월에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황이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상용화 되려면 2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이 폭락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5년 내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대가 열린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젠슨 황이 말한 20년, 그리고 최근에 나온 또 다른 의견이죠. 이것도 어느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5년 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0년이 지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죠. 그래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악재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최소한 여기도 나와 있죠. 가상화폐 해킹은 당분간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불장 여러분들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가 해킹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 의료
바이오 제약 부분이죠. 그리고 AI 부분이고요. 또한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보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양자 컴퓨터가 무조건 가상화폐에 대해서 악재다 이런 공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더리움의 해킹 관련해서도 뭐 북한의 소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그래서 이게 자꾸 자 이런 뉴스랑 양자 컴퓨터 이슈가 비슷한 시기에 나오면서 뭔가 시장을 많이 좀 흔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 이슈 당분간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악재로 볼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이 해킹 또한 자, 이더리움 이 코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이더리움 생태계의 문제다?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구멍이었습니다. 사람. 해킹에 대한 모든 해킹은 사람이 구멍입니다. 특정 시스템이나 또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 이 보안을 담당하는 또는 관련 이 보안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뚫리는 거고요. 이 사람이 보안을 철저히 못 지켰다든지 또는 이 사람을 이 해킹이 하는 쪽에서 기망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에 이 사람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지 시스템이나 코인 자체의 문제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자, 보다 AI를 통하고 보다 보안이 강력해진다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금씩 줄인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죠. 그냥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자, 이렇게 되면은 내 거 다 털리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걱정이 돼서 뭐 일제히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국제적인 해킹 조직이 얼마 되지 않는 여러분들 개인 지갑 신경도 안 씁니다. 단지 여러분들께서는 계정 시드라든지 또는 뭐 비밀번호 이런 거 특히 핸드폰에 남겨놓지 마시고요.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털리는 거기 때문에 또 이메일 아무거나 막 확인하시고 뭐 누르시다 보면은 자,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보고 있는 시바이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러그풀로 인한 밈코인에 대한 신뢰도 하락입니다. 이미 밈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됐기 때문에 회복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바이누 또한 자, 밈코인이란 딱지 떼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다른 러그풀 사건이 나온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 공격을 받으면 이 밈코인 섹터 같은 경우 이번 불장에서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시바이누는 더욱더 이 유틸리티성을 강화하면서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서서 단순한 이 밈코인과는 조금 차별화를 둬야 하고요. 특히 이번 알트코인 시즌에서 이번 불장에서는 예전 불장과 다르게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질 않을 겁니다. 전에는 불장하면 다 올라갔죠. 지금은 확실하게 올라가는 코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밈코인 섹터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버티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현재 가격 구간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뭐 5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해가지고 좀 줄여 놓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왜냐 하면은 시바이누가 안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회복이 되더라도 늦게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비중 50% 이렇게 줄인 걸로 가장 빠르게 회복세가 보이는 코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시바이누에 대한 회복을 기다리면서 먼저 수익을 올리고 계시길 추천을 드리는 개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물론 손실권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구간까지는 올라가야 그때 매도의 고민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이번 불장에서 어쨌든 이 시바이누에 대한 1차 매도는 0.05 부근에서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본격적인 불장은 시작 안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런 기미도 나오고요. 특히 어제 SEC에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철회를 합의했죠. 자,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SEC와 이 소송 문제로 발이 묶여있는 여러 코인들이 있죠. 자,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런 코인들에 대한 SEC의 이 법적 분쟁,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제 해소를 통해서 코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충분히 반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밈코인 섹터는 당분간 이 신뢰도 회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반등이
좀 늦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우선 이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여러 코인들 있죠. 뭐 솔라나나 에이다 그리고 리플, XRP 이 등등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좀 버텨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그 비중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EC와의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던 코인들에게 지금 미리 확보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오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수익 보시고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 이 민코인 섹터가 신뢰도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솔라나가 올라가면서 같이 이럴 때 비중을 늘리면서 다시 한번 수익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악재 같기도 한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같은 현상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99% 폭락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99% 폭등으로 기사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기사들 내용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시바리움 관련된 어떤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래량 이 데이터도 보시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분히 걸으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그러한 부분들 찾아서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을 줄여드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큰일이다 빨리 던져야지 또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성급하게 빨리 담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말도 얼마 남지 않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평일인데요.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주말도 잘 못 쉬실 겁니다. 또 평일이 되면은 여러분들 또 본업에 집중을 하시면서 또 코인까지 신경 쓰셔야 되니까 더 피곤하시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요. 또한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버티고 힘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결국 돈을 버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상에 정말 괴물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나? 이런 사람들 정말 많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 최근 들어와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저도 부족함을 느끼고 날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저도 부족한 부분 스터디를 통해서 채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스터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그런 소소한 지식까지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GP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